이 영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제작 지원, 그리고 채널의 시청 및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의 후원금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18세기 이후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습니다. 인간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었고, 이것은 곧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냈죠. 역사는 이를 두고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기계는 인간의 노동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죠. 열입니다. 열만 공급할 수 있다면 작동할 수 있는 기계가 탄생한 것입니다. 별것 아닌 듯한 이 발견은 밤낮 가리지 않고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수단을 만들어냈고, 또 이렇게 생산된 수많은 물자, 그리고 사람을 대륙과 대륙, 그리고 해양을 타고 건너게 하였습니다. 서로 각기 다르게 형성된 인간의 욕망은 이 기술을 더욱 빠르게 크게 성장시켰고, 이윽고 전기라는 새로운 에너지 동력원이 탄생하게 되면서 기존의 열을 이용한 대부분의 일들을 새로운 에너지인 전기로 할 수 있는 문명을 이룩하도록 만들어주었죠.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는 전기 에너지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조심히 다룰 줄을 안다면 이보다 간편히 휴대할 수 있는, 그리고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편리하죠. 다만 문제는 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 아직 산업혁명 때 있었던 그 방법에서 크게 탈피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열을 전기의 에너지로 바꾸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서 공급되는 열을 생산하기 위해서 인류는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방출하고 있거든요. 지구환경을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오늘날의 과학계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이건 그리 바람직한 발전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체제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개발할 능력이 된다면 이를 조금씩 줄여나가야 할 텐데 말이죠. 이것을 줄이고자 하는 방안으로서 새로운 에너지의 후보를 찾아나가는 노력, 그리고 기존의 에너지를 조금이나마 청정하게 이용하려는 노력, 이러한 노력에 관한 연구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재생에너지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 중 오늘은 풍력발전, 즉 바람을 에너지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들, 그 중에서도 바닷바람을 이용한 바다 위에서의 풍력발전, 해상 풍력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상 풍력 발전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과학후기는 국내에서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실제로 검증하고 있는 곳들 중 한 곳인 전북 고창에 소재한 한국해상풍력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제가 지금 소재한 이곳은 전북 고창에 위치한 해상풍력단지 앞인데요. 날씨가 아침까지만 해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기상 상태가 정말 안 좋았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해상풍력 단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하겠지만 해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날씨가 도와준 덕에 감사하게도 한국해상풍력 엔지니어 분들과 함께 부두로 이동해 배를 타고 해상 변전소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고창에서 실증되고 있는 해상 위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는 총 20기입니다. 각 발전기마다 시간당 3MW의 전력량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조건에서라면 이 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시간당 60MW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1년간 생산되는 전력량으로 산출해보면 시간당 155GW, 이 정도의 전력량이라면 일반 주택 약 5만 가구가 쓸 수 있습니다. 상가나 공장을 전부 포함하더라도 소재하고 있는 고창군과 인접한 부안군까지 사용하는 연간 총 전력량의 약 14% 정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율로서는 고무적인 수준입니다. 이 20기의 풍력발전기는 각각 어떻게 전기를 생산할까요? 기본적으로 바람을 이용한 회전 운동에너지로 터빈을 돌려 전기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실제 해상 풍력 발전 저 1호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날개를 보시면요. 와. 가까이서 보면 훨씬 더 거대한 느낌이 드는 이 해상 풍력 발전 1호기는 발전기를 지지해주는 타워, 발전기의 날개인 블레이드와 이를 연결시켜주는 허브, 그리고 너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을 만나기 위해 직접 타워를 타고 올라가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위험할 때 안전거리를 걸고 나서 제 안전을 확보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리면 네.
이 타워 높이가 80m 됩니다. 근데 이 리프트를 타고 저희 인력들이 필요한 공구를 울러매고 올라가서는 아주 중요한, 저희한테 중요한 장치죠. 아, 이게 일종의 승강 장치.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이게 없다면은 저희 인력들이 사다리를 타고 수직사다리를 80m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뭐 업무가 안 되겠죠. 타워 내부의 승강장치를 이용해 허브와 터빈이 위치한 곳인 너셀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와, 여기가 이제 낯설이. 우리가 밖에서 보는 그 너셀이군요. 이곳은 증속기와 발전기가 위치하고 있는 너셀입니다. 회전 동력을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기와 외부의 블레이드로부터 발생되는 회전의 속도를 약 95에서 97배 늘려주어 발전기 내부의 터빈을 더욱 빠르게 회전시키는 증속기가 위치하고 있는 풍력발전소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외부 블레이드의 강한 회전력을 이용해 큰 기어를 만들어 그 기어와 맞물리는 작은 기어 시스템을 잘 디자인하면 회전수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전기는 아직 우리나라의 주파수가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전기가 품질이 좋은 편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람의 속도에 맞춰 나오다 보니까. 이 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전기는 들쭉날쭉한 주파수와 전압을 가지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송전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장치가 발전기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받은 생산되는 전기를 양질의 전기로 다시 한번 정렬을 해주고 주파수를 우리나라의 주파수 맞게끔 60Hz로 변환해주는 장치가 이 파워 컨버터 장치입니다. 그렇군요. 네. 690V 그리고 60Hz로 정렬된 전류를 바로 뒤쪽에 위치한 변압기로 보냅니다. 변압기란 코일이라는 회로 부품의 특성을 이용해 교류 회로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의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 변압기를 통해 22,900V까지 전압이 상승된 전기 에너지가 각 해상 풍력 발전기에 설치된 케이블을 타고 해상 변전소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을 송전하는 케이블들이 미묘하게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케이블이 이 세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 이렇게 세 종류예요? 네. 그 세 종류 구성된 이유가 20개의 풍력 발전기가 한 세 그룹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아,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이제 풍력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이 그 다음 터빈 거쳐서 오는데 이제 발전된 전력들이 모여지다 보니까 네. 변전소에 가까울수록 굵은 케이블, 가까울수록. 네, 가까울수록 케이블이 굵은 거, 네. 멀수록 얇은 케이블을 쓰게 됩니다. 20기의 해상 풍력 발전 중 각각 오른쪽 5기가 연결된 15MWh 그룹, 중앙에 8기가 연결된 24MWh 그룹, 그리고 남은 7기가 왼쪽을 감싸며 연결된 21MWh의 세 그룹으로 나뉜 발전기와 연결되어 해상 변전소로 모이게 됩니다. 이후 높은 전압으로 승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왜 케이블마다 생김새가 다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의 송전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전기 에너지가 회로를 타고 이동할 때 이상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열입니다. 회로 속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매개하는 전자가 회로를 구성하는 금속 원자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이 열은 원자들이 얼마나 회로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많이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열이 심하게 발생하고 반대로 프리패스할수록 열이 덜 발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저항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소재 물질의 단면적과 길이가 그것이죠. 단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리고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저항은 작아집니다. 이것을 비례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 비례식을 등호로 성립시키기 위해 만든 개념이 바로 비저항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저항의 존재 때문에 회로를 타고 흐르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하면서 에너지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발생되는 손실 에너지는 무엇이랑 관계가 있을까요? 저항의 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전류량이랑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류를 줄이거나 또는 저항을 줄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선의 두께를 늘려야 합니다. 이게 다 결국 비용이죠. 그러니 효율성을 생각해야만 하는 공학도들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면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변압기가 존재하는 것이죠. 전기 에너지는 회로에 특정한 전압차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전류라는 형태로 흐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터빈을 돌리면서 발생하는 전류, 즉 교류 전류는 놀랍게도 전압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일을 이용하면 됩니다. 코일은 전류의 흐름이 변할 때 주변에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기장은 다른 주변 코일에 유도 전류를 만들 수 있는데, 이때 코일의 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전압을 높일 수도 또는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일을 통해 이동하는 전기 에너지는 보존되어야만 합니다. 그야 당연하죠. 어디에서 에너지가 유입되거나 빠져나간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결정하는 전압이 커지게 되면 이에 덩달아 전류는 줄어들게 됩니다. 눈치채셨나요? 이것이 바로 변압기가 하는 일입니다. 전압을 높여 전류를 줄이면 도선을 크게 만들지 않아도 전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왼쪽 3개의 케이블은 두께가 다른 것입니다. 케이블이 연결된 해상풍력 그룹을 보면 오른쪽 5기, 중간 8기, 그리고 왼쪽 7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모두 동일한 전압인 22,400V인데다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해상 변전소까지 송전 과정에서 점점 전류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8기 케이블이 제일 두터워야 하겠죠. 그만큼 전류가 크니 저항을 줄여야 되니까요. 순서대로 7기와 연결된 케이블, 그리고 5기와 연결된 케이블이 점차적으로 그 두께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발전기들이 만든 전기 에너지가 케이블을 타고 해상 변전소로 모이게 됩니다. 올라가다가 볼 수 있는 이곳은 해상 변전소의 지지대 아래입니다. 이러한 구조물 안쪽으로 와류가 형성되어 일종의 어장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역 어민들과의 상생을 위해 해상풍력발전단지 내에 풍력발전소 타워나 인공 구조물의 배치를 통해 지역 어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어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법령으로 발전소 주변의 인가에는 그에 따른 보상칙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해안으로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이러한 혜택이 미치는 영역에 인가가 없다는 것에 착안하여 해상풍력 발전에 한해 보상 범위를 넓혀 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올해 7월에 법령으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을 고민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가 보니 좀 더 다양한 시설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MTR, 그러니까 메인 트랜스포머, 주 변압기가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각 발전기로부터 모인 전기 에너지는 15만 4,000V까지 승합되게 됩니다. 승합 과정을 거친 전기는 내륙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런데 궁금합니다. 홍보관에서 봤던 오른쪽의 이 케이블은 왼쪽의 케이블들과는 사뭇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모양이 되었을까요? 이 케이블은 20개의 해상풍력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가 해상 변전소로 모여 그 에너지를 지상으로 송전하는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의 도선이 얇죠. 이 도선에 걸리는 전압은 무려 15만 4,000V.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 케이블과는 다르게 피복이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압차가 심해지게 되면 인접한 회로 쪽으로 방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자연현상이 바로 번개입니다. 구름을 이루는 공기 분자들이 지속적으로 마찰하면서 대지와의 전압차가 점점 심해지다가 이것이 일정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공기 입자를 매개로 강한 전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원리적으로 고전압일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전선의 피복을 두텁게 하여 거리를 좀 더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 케이블을 타고 모인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중한 에너지가 되어 여러 곳에서 유용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 쿠키는 일반인으로서는 가보지 못한다는 그곳인 풍력발전 너셀 위에 상부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예. 와. 네, 여러분 여기가 풍력발전 1호기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이렇게 블레이드가 위치해 있고요. 저기 보시면은 예. 비행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공장애 등이 이렇게 깜빡이고 있죠? 아 그렇네요. 네, 있고. 지금 낮이라 잘 안 보이지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게 보이네요. 지금 둥근 원으로 보이는 게 있잖아요. 예, 위에 있습니다. 저게 풍량풍속계라고. 아, 저놈이 저 풍향풍속계를 통해 현재 풍력발전으로 불어오고 있는 바람의 상태, 그리고 풍향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 발전 시스템을 무인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실증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소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렇게 너셀 위에서 해상의 풍경을 바라보니 상당히 기묘한 느낌이 들면서 문득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아무래도
처음일 것 같은데? 처음이죠. 일반인 같은 경우는 처음일 것 같아요. 예. 처음일 거예요. 네. 여기를 못 올라본 사람은 풍력발전기를 올라왔다고 하면 안 되죠. 얘기할 그렇죠.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일반인으로서는 거의 최초로 지금 풍력 발전기, 그것도 해상 풍력 발전기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풍경이 정말 장관인데, 이게 영상이 담길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이 풍력 발전의 원리를 소개하는 걸 떠나서 이런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감회가 새로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여기로 올라와 볼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덕분에, 그리고 이 해상 풍력 발전 관계자분들과 한국에너지공단 여러분 덕분에 이런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랑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영상 초입에서 소개드렸듯 이 영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제작 지원, 그리고 채널의 시청 및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의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닥친 기후환경 위기와 경제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론들 중 하나로 지난 7월 그린 뉴딜 정책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린 뉴딜이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의미하는데요. 이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오늘 소개드린 해상 풍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이것이 이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 특히 지역 어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잘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이러한 발전 시스템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과학적 흥미와 상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그리고 처음 오셨다면 채널에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은 여러분들의 영상 몰입을 위해서 메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채널 운영의 대부분은 후원금 및 영상 제작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후원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채널의 운영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은 영상 속에 크레딧에 등재되며 멤버십 커뮤니티 및 영상 제작 비하인드 영상 등을 볼 수 있는 소소한 서비스를 제공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